자,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응답 특성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상태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방정식은 continuous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state space라고 있죠. 자, state space를 끌어다 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A 매트릭스가 넣게 되어 있죠. 자, A 매트릭스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자, 전달 함수가 지금 1000 S 플러스 50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달 함수를 얻었죠. 그 얘가 뭐냐면 이제 입력 US 분의 YS가 이와 같이 전달 함수가 결정이 되고, 자, 얘는 지금 상태를 분모 분자에 곱한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US는 자, X S 곱하기 S 곱하기 1000 더하기 50 XS, 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00 곱하기 X의 미분 더하기 50의 X,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XS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 그래서 X 미분은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0분의 50 X 플러스 1000분의 1 U 이렇게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000분의 50이 A 매트릭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50 나누기 1000. 그 다음 B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1 나누기 1000. C는 뭐냐면 X가 되니까 1 그대로 해주면, D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D는 없습니다. D는 0. 자, 이렇게 해주면 상태 방정식이 다 써지게. 여기까지 됐나요? 50 마이너스 50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1000분의 1. 그 다음에 1, 0.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입력을 똑같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C 해서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얘를 하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끌어놓으면 똑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얻은 거고, 얘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모델 구한 거하고 똑같은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적분을 이용해서 얘를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상태가 있죠. 그래서 X라 두고 얘가 S분의 1 X 미분입니다. 그래서 X 미분은 자, 입력 U에다가 얼마? 1000분의 1. 그 다음에 X에다가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000분의 50 하면 X 닷은 입력 2개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출력 Y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S분의 1 인테그레이터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X, 그 다음에 여기 X닷이죠. X닷은 지금 2개가 신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덧셈기를 넣어야 됩니다. 매스 오퍼레이션입니다. 매스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면 덧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기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죠. X를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서 덧셈기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입력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다 있죠. 개인. 그래서 개인을 여기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얘가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R 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놓으면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개인이 얼마냐? 마이너스 50 나누기 1000. 그 다음 여기도 개인이 하나 있죠.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하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R 하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딱 들어가죠. 그럼 얘는 얼마냐?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1 나누기 1000. 자, 여기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하면 얘도 똑같이 됩니다.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런 하면 얘도 똑같이 이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00분의 50, 얘는 1000분의 1 해서 미분 방정식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요. 이게 다시 실행시켜야 돼요. 이게 계속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거까지 처음 떠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되시나요? 응. 설치를. 인내심을 가지고 설치를. 이거 뭐죠? 모양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거는? 인테그레이터. 리미터네, 인테그레이터 리미터네. 컨티뉴어스에서 인테그레이터. 아까 그거는 인테그레이터 리미터 뭐. 네. 요거 바꾸시. 이렇게. 컨트롤, 이거 그대로, 잠깐만요. 아이고. 잘 안 붙네. 이렇게. 자동 붙는데 잘 안 붙네. 됐습니다. 네. 아유, 세 개 다 합치셨네. 예. 똑같이 나오나요? 요 개수를 다 다르게. 다 다르게 했다고요? 다르게 그냥 테스트 해본다. 예. 이거 느리네. 이게 뭔지. 집에서 이제 매트랩을 설치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더 다르게 나오나요? 입력값이 근데 예. 입력값 범위가 1. 그냥 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자, 제가 볼게요. 자, 상태 방정식. 얘는 똑같았나요?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 얼마입니까? 1000분의 50. 얘는 1000분의 1. 근데 왜 이러면 이게 지금 범위가 저기 네. 50까지 되잖아. 10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떤 50? 그래도 이거는 시간 여기 됐어요. 50을 한 예. 엔터. 예. 예, 맞네. 다 됐나요? 네. 예, 똑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스템 모델을 세 개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집에 가서 이제 해보셔도 됩니다. 동영상 녹화해놨으니까 똑같이 따라가 해보시고, 지금 이제 전달함수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구하는 거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는 S제곱, 그 다음에 12S,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유닛 스텝 함수는 S분의 1 이렇게 변환이 됐죠. 그래서 YS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다항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부분 분수로 쪼개야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니까 얘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1차항의 곱으로 나타나고, 자, 이 1차항 세 개를 각각 세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이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걸 통분해서 해서 32를 되도록 K1, K2, K3를 구해도 되지만, 그럼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S, 원래 식이 S 플러스 4, S 플러스 8, 자, 32 이렇게 돼 있죠. 얘를 S분의 A, S 플러스 4분의 B, S 플러스 8분의 C, 자, 이렇게 ABC를 찾는 겁니다. 그래 역변환이 쉬우니까. 자, 요 아이디어를 내기를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S를 곱해요. S 곱하고 여기도 S를 곱해요. 식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S, S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S를 넣고 뭘 넣느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S 대신에 0을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그리고 얘는 얼마냐? 0 넣으면 A는 1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B는 S 플러스 4를 곱하면 되겠죠. S 플러스 4, S 플러스 4. 그러면 여기다가 S 플러스 4가 되고 얘도 S 플러스 4. 얘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S 대신에 뭐 넣어야 될까? 이제는 마이너스 4 넣어야지 이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 S 플러스, 자, 그러면 S 플러스 8, 32에 S에 마이너스 4를 넣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B는 마이너스 2, 1.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방법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결과가. 그럼 이 라플라스 역변환 앞에서 쉽게 배웠듯이 1, 얘는 expansion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t 해서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어떻게 응답을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했는 거 보니까 S분의 1은 입력이고 유닛 스텝 함수의 입력이었고, 얘 응답은 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얘의 특징을 나타내요. 그렇죠? 2차 방정식에 얘를 뭐라 하냐면 특성 방정식이라 합니다. 특성 방정식.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얘 해가 익스포넨셜 얘 결과를 특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 모델에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응답은. 입력을 내가 아무리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얘 해가 복소수를 가지면 얘는 응답은 복소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는 거는 응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동적 시스템을 다루는데, 자, 시간이고 얘가 y 출력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에 얼만큼 빨리 움직이고 동작하느냐, 이런 걸 또 중요합니다. 자, 그게 일시적인 응답이고, 얘가 특성 방정식, 지금 분모를 우리는 PS라고 했습니다. PS가 0이 되는 만족하는 S1, S2 이 근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게 뭐냐면 시간이 무한히 지나갔을 때 이걸 정상 상태랍니다. 정상 상태. 요거는 일시적인 응답. 시스템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 그러면 얘는 이 식을 가지고 응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 볼게요.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결국 사라지죠. 그럼 결국 1만 남습니다. 그럼 y는 1로 간다는 얘기. 그럼 얘 미분방정식에서 한번 볼게요. 시간이 무한히 지나가서 안정된 시스템이면 얘가 미분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니까 0이 되겠죠.
얘는 0, 0. 그럼 32 나누기 32. 1로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미분방식 풀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 상태는 그냥 보면, 답이 정상 상태는 미분 0 놓으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렇게 한 번도 바라본 적 없죠? 미분이 0이 된다는 거. 이게 정상 상태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통신에서 보면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 중요하죠. 그럼 주파수 응답은 일시적인 응답일까요? 정상 상태 응답이 중요할까요? 일시적인 게 예를 들면 내가 입력에 사인파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찌그러지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크기와 위상이 바뀌어서. 그럼 이 일시적인 응답이 중요합니까? 통신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응답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정상 상태만 중요합니다. 사인파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시적인 응답을 할 때 주파수 영역에서 시그마 플러스 제오메가에 이 시그마는 0으로 둡니다. 그래서 퓨리에 변환할 때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그마를 왜 0으로 놓느냐? 그래서 0으로 놓는 겁니다. 정상 상태 응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중에 두 가지만 관심이 있다. 근데 우리는 로봇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죠. 일시적인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차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그마 플러스 j, 우리가 E에 마이너스 ST 이렇게 변환을 했죠. 이 S가 바로 복소수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0을 넣으면 퓨리의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시적인 응답의 중요한 특성은 요 특성 방정식의 해가 요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 이 근이, 자, 예를 들어서 32라는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32가 괜히 크면은 지금 실수근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32보다는 요 중간에 있는 숫자 12가 작아지면, 얘는 1차 미분에 관련된 놈이죠. 얘는 뭐냐면 공기 저항과 같은 놈이에요.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실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얘 오른쪽에 32가 0이 되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신호가. 근데 얘가 0이 점점 작아지면, 이 숫자보다 작아지면, 예를 들면 2라고 하겠습니다.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32 해봐요. 그럼 복소근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 16이면 완전 제곱 꼴로 되겠죠. 16이 완전 제곱 맞나? 예. 그 다음에,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 댐핑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2차 방정식의 숫자가 근의 중요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중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이죠. 이 숫자가 작은 경우. 그럼 각각의 해를 구하는 게 이제 다르게 해를 구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깔끔하게 구할 때는 앞에 이렇게 부분 분수화 해서 요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분해할 때 A2를 생략하면 안 돼요. 자, 2차 항이 나올 때는 1차 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개해야지 상수항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를 구해야 되는데, A1은 마찬가지 S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이 항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2가 항이 남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쉽게 S 플러스 2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3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S제곱은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T가 곱해진 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T는 증가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익스포넨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이기냐면 익스포넨셜이 이깁니다. 그래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복소수를 가진 경우, 복소수를 가진 경우 마찬가지 얘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수만 있으면 사인, S 플러스 1만 있으면 여기에 분자 있으면 얘는 코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A1, A2, A3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형태가 나오고, 자, 복소수가 나오니까 2에 마이너스 1, 예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j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2, 그 다음에 2가 주파수. 그래서 익스포넨셜 줄어들고 사인과 코사인 성분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할 수 있고. 자, 정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S를 곱하고 0을 넣으면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정상 상태는 5분의 3. 그래서 최종 값을 이와 같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로 나타나면 자, 분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분방정식을.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특성방정식이라고, 얘를 복소 평면에 그림을 그릴 때 이 근을 우리는 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 표시를 합니다. 폴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되는 걸 제로라 합니다. 폴과 제로. 그래서 폴과 제로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응답 특성이 결정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출발부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 이 수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ft를 2에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이때 s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입니다. 자, 그래서 s라는 도메인, 자, 지금은 s죠. 시그마, 그 다음에 j 오메가. s라는 거를 실수와 허수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s 도메인의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복소수를, 자, 전달함수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변환이 된 거예요. s라는 어떤 복소수 값을 주면 얘도 복소수가 되죠. 그럼 변환했는 어떤 복소수 값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제로,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의 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게 이제 전달함수 fs를 통과하게 되면, s가 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값으로 이제 매핑이 됩니다. 변환되는 매핑. 그렇게 해서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때부터 헷갈리죠.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ft를 다루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복소 평면에서 그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1대1로 매핑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s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1대1로 매핑된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만약에 여기에 찍히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와 사인 t 이렇게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복소 평면에 매핑돼서 시간 영역하고 1대1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자,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 상태고, 그래서 얘도 이제 파이널 밸류를 얼마로 가느냐, s를 넣고 s 대신에 0을 넣으면 얘는 2분의 3으로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런 회로도 마찬가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스위치를 입력을 1V를 넣으면 출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충전되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빨리 충전되느냐, RC가 이제 그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E에 마이너스 RC분의 T, 자, 이렇게 식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RC 값에 따라서 얘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타우, 시정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RC가 1이다 그러면 1초 되면 얘가 E에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거를 시정수라고. 만약에 이제 이게 0.1이다 그럼 0.1초 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수는 짧으면 짧을수록 응답이 빨라요. 시간의 응답 특성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멈춰 있다가 100km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할수록 단가가 세지는 거죠. 시정수가.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응답 특성이 빠릅니다. 그런 게 시스템이 또 단가가 비싸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저항을 값을 작게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RC 값으로 시정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DC 모터 시스템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정기적인 회로, 전압을 걸면 전류를 흐르고 코일에 감겨진 거기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고 자, 모터의 역전압에서 여기 전압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 전압 전류 법칙을 가지고 1차 미분 방정식 한 개 생겨요. 코일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걸리면 이제 모터가 이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각도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기계적인 역할. 그럼 여기 1차, 여기 2차. 그래서 합쳐져서 3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모터는. 그래서 각도까지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속도로 나타나면 여기는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에서부터 모터 속도로 나타내면 기본적으로 DC 모터는 2차. 앵글로 나타내면 3차. 그래서 여기에 2차, 여기 1차. 두 개의 접점이 뭐냐면 이 전류에 흐르는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토크를 발생시키느냐. KT 상수. 이게 모터 스펙마다 나오죠. 이게 이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면 이와 같이 3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DC 모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게 이제 스테이블하게 어떤 일정한 값으로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앞에서 풀어봤던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시스템에 자,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값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지만 9, 2, 그 다음 아예 없어졌죠. 그 중간에 이게 댐핑이라 있습니다. 댐핑이 9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 실속은 두 개를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한 특성을 가지고 얘가 값이 댐핑이 작아지면 사인 성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월 팔로잉 할 때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걸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프릭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를 아예 없애버리면 얘가 사인이나 코사인 성분으로 되죠. 지금 사인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이런. 그럼 얘가 이제 완전 제곱 꼴이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2차 라플라스 변화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누가 이긴다고 했나요? 익스포넨셜이 이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언댐프, 댐핑이 없다 해서 언댐프.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이제 크기가 있으면 얘는 오버댐프, 과도하게 댐핑이 잡았다. 그럼 중간에 완전 제곱꼴이 되는 거는 크리티컬 댐프랍니다. 그리고 여간에 오버슈트가 생겨서 쓰는 거를 우리는 언더댐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응답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2차 정도만 하면 되고, 자, 3차 이상은 뭐냐? 선형의 합성으로 1차와 2차 합쳐지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댐핑이 중요해서
시스템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원래는 시스템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S제곱 더하기 AS 플러스 B 이래서 두 개 파라메타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 A, B 두 개 파라메타 표현을 하나 이렇게 제타 오메가 n으로 이렇게 표현하나 같습니다. 시스템 표현할 때. 만약에 제타가 0이면 중간에 이렇게 0이 되죠. 그리고 제타가 1이면 이게 완전 제곱꼴 형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 놓고 2차 시스템의 근의 특성을 파악하는 형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제타에 따라서 얘 특성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즉 실수근은 제타 오메가 n, 허수근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만약에 제타가 0이면 댐핑이 없는 겁니다. 댐핑이 없으면 허수근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n, 그 다음에 실수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 여기에 이제 근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제타가 1이면 허수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타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이 사이에 근을 가지게 됩니다. 실수값과 허수값을 가지고. 즉 근의 원점과의 거리가 오메가 n입니다. 얘가 내추럴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에 곱하기 제타 한 게 실수근의 크기, 오메가 n에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곱한 게 허수근의 크기가 됩니다. 이 오메가 n 크기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점점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왼쪽에 가면 갈수록 점점 스테이블해지겠죠. 그래서 실수값과 허수값을 가지고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핑 레이쇼를 요 각도를 이제 댐핑 레이쇼 코사인 세타는 제타라고 해서 댐핑 레이쇼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타가 0이면 복소수만 근을 가지고 제타가 1이면 실수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타에 따라서 앞에서 똑같이 근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1대1로 매핑되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지? 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시간 영역으로 라플라스 역변환했을 때 근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다 생각하면 돼요. 사인 성분과 익스포넨셜 성분이 합쳐져서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인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되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어들죠. 자, 그 성분은 우리가 앞에서 모델링 못한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상태 방정식 설명을 드렸고 상태를 정의해서 이와 같이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LC로 마찬가지. 자, 여기에 전압 전류 법칙을 가지고 식을 쓰면 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지금 코일이 있고 캐패시터 있죠. 그래서 얘가 한계 상태, 얘가 한계 상태에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자, 우리가 피스파이스 가지고 얘를 시뮬레이션 해야지만 지금은 매트랩만 가지고도 얘 상태 방정식 쓰면 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 값을 주고 얘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다이오드라든지 비선형성이 있다. 그럼 비선형식을 표현하면 얼마든지 피스파이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모터 마찬가지 얘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자, XS로 묶어지게 되죠. 그래서 묶어내고 US를 하면 얘 역함수를 구하면 SI-A의 인버스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하는 식이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자, A가 이게 모델이 주어지고 앞에 있는 식처럼 SI-A의 인버스. 자, 이 역함수는 AD,
AD-BC 분모로 해주고 요거 순서 바꾸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는 게 역함수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고 매트릭스 연산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상태 방정식에서 전달함수가 오고 전달함수가 해서 그 상태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그리고 그러면 모든 미분 방정식 다이나믹 시스템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여기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연습해봤던 거고, 자,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압을 하면 필드 전류로 바뀌고, 전류가 전압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를 자 연결해서 다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 표현하면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다룰 때 이렇게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연결해서 우리가 모델링하기에 용이한 식이 찾아지게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자, 부분분수로 다 분리가 되면 각각 다이고널한 걸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제일 쉽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얘가 어떻게 되면 서로 연립해서 풀도록 이 선이 꼬여 있죠. 그래서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연립 방정식 풀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0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값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A 매트릭스의 얘의 아이젠밸류를 따져보면, 아이젠밸류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요 값이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시스템 A의 아이젠밸류만 찾으면,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아이젠밸류 찾으면 시스템 특성이 다 드러납니다. 네. 상태 방정식까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뒤에 상태 방정식과 그 다음에 아이젠밸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